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4년 된 30대 여성입니다. 뻔뻔한 시어머니와 동서 때문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직장인인 남편과 살고 있는 저는 영상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원래는 남편과 같은 직장을 다니던 사이였는데 회사가 사내 커플에 호의적이지 않다 보니 한창 연애를 하던 중에 제가 회사를 나왔거든요. 언젠가 제 사업을 해보고 싶은 욕심도 있었기 때문에 직장을 관두는데 큰 미련 같은 건 없었어요. 어디서든 자기 하기 나름이라니까 이참에 사업도 해보고 경험을 쌓는 거라고 생각했지요. 제가 대학에서 미디어 쪽을 전공하기도 해서 나름대로 자신도 있었고요. 그래서 힘든 시기도 있긴 했지만 1년 만에 흑자 전환하고 지금은 월 매출 7, 8천은 거뜬히 나옵니다. 직원 수가 4명이라서 월세 내고 어쩌고 해도 제가 한 달에 1,000만 원 플러스 알파로 가져오고 있네요. 반면에 남편은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남의 일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지만 9시까지 출근해서 5시면 퇴근하는 부서라 체력적인 면에서는 저보다 편할 거예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눈치고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남편 때문이 아닌 시댁 식구들 때문입니다. 아버님은 공직에 계시다 은퇴를 하셨고 어머님은 평생을 전업주부로 사셨어요. 그래서 아이 낳고 키우는 게 여자의 최고 미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지요. 그래서 처음 제가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제가 사업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꽤나 불편한 기색을 내비추셨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식을 올리고 난 이후로는 누구보다 저를 자주 불러내셔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가 많으신 분이셨지요. 그리고 시동생은 솔직히 제 주변에 시동생 같은 사람은 없었어요. 자기 미래에 대한 계획도 생각도 없어 보였거든요. 그래도 집신도 짝이 있다더니 시동생도 장가를 가긴 가대요. 시동생과 결혼한 동서도 겪어보니 시동생과 별반 다르지 않게 어처구니가 없는 여자였지만요. 아무튼 시동생은 어머님을 닮은 건지 인내심도 없고 끈기도 없어 한 직장에 진득하니 붙어있질 못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씀씀이는 또 어지간히 컸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난 이후로 어머님과 마찬가지로 저에게 이것저것 해달라고 바라는 게 참으로 많대요. 그리고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는 어머님이나 시동생의 행동이 철딱서니가 없고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서도 처음엔 좋은 며느리, 착한 형수 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런 부탁을 제대로 거절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날이 갈수록 두 사람의 요구는 지나쳐만 갔고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언젠가부턴 제가 전화를 피한다던가 고의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지요. 그러다 결혼한 지 2년이 좀 넘었을 때였습니다. 건강검진차 들린 병원에서 아무래도 자궁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소견을 듣게 되었고 찝찝한 마음에 여러 가지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난임이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지요. 그 소리를 듣고는 정말 다리가 후들거리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결국 며칠 동안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남편에게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보여준 반응은 뜻밖이었어요. 솔직히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면 이혼해줘야지 그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아이가 없으면 어떻냐고 우리 둘이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대요. 남편의 따뜻한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남편과는 영 다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특히 어머님께서는 제가 마치 해도 못 갖는 몸으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속이고 시집을 왔다는 식으로 절 매도하셨어요. 난임과 불임은 다르다고 몇 번을 설명해드려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으셨고요. 어찌나 어머님께 시달렸는지 오죽하면 어떻게든 보란듯이 애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다 들대요. 그래서 남편에게 난임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인공수정이든 시험관이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런데 남편은 자연적으로 생기면 모를까 인위적으로 아이를 만들고 싶지는 않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며 병원에 가기를 거부했어요. 결국 남편과 한 달 가까이 난임병원에 가보는 것으로 실랑이를 하다가 이혼 아내만의 소리까지 나오며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혼 이야기를 먼저 꺼낸 건 다름 아닌 바로 저였어요. 어머님의 말도 안 되는 비난과 구박에서 저를 제대로 지켜주지도 못하면서 남편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치사하단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혼 소리가 나오고 나니까 그제서야
남편이 아주 죽상을 하고 병원에 가겠다 하대요. 그런데 병원에서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나마 난임이었지만 남편이 아예 불임이더라고요. 그리고 더 황당했던 건 남편은 어느 정도 자기 상황을 알고 있던 눈치였다는 거예요. 무슨 일 때문이었는지는 끝끝내 말해주지 않았기에 확실히는 모르지만 모종의 이유로 저와 결혼 전 비뇨기과에서 이런저런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 불임이란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런데 저랑 연애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애를 그다지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결혼하고 어느 정도 타이밍을 보다가 솔직히 털어놓을 참이었다나요. 그러면 제가 이해해줄 줄 알았다면서요. 저는 남편의 변명 같지도 않은 말에 정말 크게 화를 냈어요. 하지만 남편은 어차피 저도 아이를 갖기 힘든데 뭐가 그렇게 서운하고 화가 날 일이냐며 오히려 저를 속 좁은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왜 드라마나 영화에서 인물들이 황당하면 입을 떡 벌리잖아요. 제 표정이 딱 그랬을 거예요. 남편의 태도가 어찌나 뻔뻔한지 할 말을 다 잃었다니까요. 그리고 한편 이혼도 이혼이지만 한시라도 빨리 시댁에 남편의 불임 소식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간 저한테 돈 몇 푼 번다고 유세 떨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다는 둥, 심보가 고약하니 그렇게 된 거라는 둥,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제 속을 후벼 파셨거든요. 그래서 까놓고 말해서 어머님이 이 소식을 듣곤 어떤 표정을 지으실지, 무슨 말씀을 하실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네요. 그렇게 돌아온 주말에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남편이 저더러 이렇게까지 해야겠냐며 한숨을 푹푹 쉬어댔는데 제 알바는 아니었지요. 100번 양보해서 남편이 제 난임 사실을 시부모님께 말하지 않았다면 저도 고마운 마음에 남편의 불임 소식을 굳이 알리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먼저 남편에게 시댁에는 천천히 알리면 안 되겠냐 했을 때 그래도 부모님을 어떻게 속이냐면서 그렇게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저는 솔직히 어머님을 속인다기보다는 남편이 제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으면 하고 바란 것뿐이었는데요. 아무튼 이번엔 반대 상황이었는데 저도 워낙 어머님께 모질게 당해서인지 달리 남편을 배려해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남편에게 정도 많이 떨어진 상황이었고요. 시댁까지는 차로 30분쯤 걸려서 도착했어요. 어머님께서는 평소처럼 아들인 저희 남편만 챙기시고 저는 본체만체 하시대요. 반기는 사람도 없는데 못하러 왔냐는 식이셨지요. 저는 그런 어머님 앞에 조용히 남편의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이 이게 뭐냐며 돋보기를 쓰시고 한참을 들여다보시더니 곧이어 이게 사실이냐며 저를 다그치시대요. 제 것이 아니고 남편 것인데도 저에게 불쾌한 기색을 보이시니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다 나올 뻔했어요. 그리고 그런 저를 남편은 원망 섞인 눈으로 잠깐 바라보더니 어머님더러 자기가 불임이라고 순순히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머님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엉엉 우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머님께 맺힌 게 꽤나 있었기 때문인지 그런 어머님을 보고도 죄송하거나 안 됐다는 생각보다는 솔직히 고소하대요. 저도 저희 집에선 귀한 딸인데 난임이란 이유로 그렇게 박대를 하셨으니 이제 어머님 아들 차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남편의 불임 사실이 밝혀진 이후로 저희의 관계는 솔직히 예전 같지 않아졌어요. 그간 서로에게 했던 안 좋은 말들이 화살이 되어 돌아왔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남편도 저도 더 이상 이혼 소리를 입에 올리진 않았습니다. 두 사람 간에 어떤 사랑이 남아있었다기보다는 서로 양쪽 부모님께 더 이상의 불효는 하지 말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안 좋은 감정은 한 곳에 묻어두고 서로를 힘들게 하지 않는 선에서 같이 살게 되었네요. 한편 그런 와중에 시동생이 띠동갑인 어린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저랑도 나이 차이가 제법 나다 보니 제 눈에는 그저 귀엽게만 보였지요. 그리고 그런 동서가 임신을 했을 때였습니다. 사실 동서의 임신이 저에게 기쁘기만 한 소식은 아니었어요. 물론 동서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반가웠지만 어머님이 보이신 태도 때문에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동서가 임신을 한 이후로 어머님은 동서를 무슨 상점 모시듯 하고 예뻐서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심지어 몇 달 전 김장을 할 때도 동서는 임신이라 못 온다며 사업 때문에 출장을 가야 하는 저한테 출장을 미루고 김장을 하러 오라시대요. 참고로 저희 시댁은 원래 김장을 안 해먹는데 동서가 김장김치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그럼 김장을 하자며 판을 벌리시려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저로서는 가뜩이나 어이가 없었는데 출장까지 미뤄라 마라 하시니까 정말 언짢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대표라고 해도 일정을 제 입맛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정김장을 하셔야겠으면 제가 되는 날짜에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제가 시애미 말을 귓등으로 듣는다 어쩐다 하시며 기어이 당신 고집대로 당신 편하신 날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저는 못 갔어요. 그랬더니 저 때문에 당신만 개고생을 했다면서 김치도 동선에만 딱 챙겨주시더라니까요. 솔직히 김장김치 그거 저도 친정에서 가져다 먹으면 되니까 안 주셔도 그만이에요. 하지만 어머님이 유치하게 행동을 하시니까 시쳇말로 치사하고 더럽다 싶었지요.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어머님은 저와 동서를 날이 갈수록 대놓고 차별하셨어요. 다 함께 음식을 먹을 때도 동서가 좀 잘 먹는다 싶으면 모든 반찬을 그쪽으로 밀어주시대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동서도 그런 어머님의 특별 대우를 조금씩 즐기는 눈치였습니다. 말로는 미안하다 하면서도 제가 음식하고 설거지하는 동안 어머님하고 같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아무 일도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하는 말은 임신한 동서가 저와 똑같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동서가 못하면 시동생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적어도 저만 할 필요는 없는 거란 이야기지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어머님의 주도하에 집안 분위기가 모든 자빌은 제 몫이 되어가더라니까요. 그래서 한 번은 어머님 아버님 보시는 앞에서 남편한테 고무장갑이랑 앞치마 벗어주고 당신이 하라 했습니다. 왜 매번 이 집에 오면 나만 일을 하는 거냐고 아주 어머님이고 아버님이고 시동생이고 동서고 전부 다 들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요. 그러다 제가 정말 폭발하게 된 건 얼마 전 어머님이 하신 황당한 말씀 때문이었어요. 동서가 산후조리원에 가고 싶어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동생은 진득하니 일을 하는 인간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 모아놓은 돈이고 뭐고 없어요.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그런 남자 뭘 보고 동서도 시집을 온 건지 물론 저라고 아주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니 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아무튼 시동생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 동서가 가고 싶어하는 산후조리원은 버거운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저더러 그 산후조리원비를 대신 내주면 어떻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싫다고 했어요. 제가 그걸 왜 내줘야 하냐고 오히려 반문을 했지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그럼 그 돈 다 벌어서 뭐 할 거냐입니다. 저희는 어차피 애도 안 생길 텐데 늙어 죽어서 그 돈 다 싸들고 갈 거냐면서 시동생 내외하고 나눴으면 좀 좋냐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제 어머님더러 남 좋은 일 시키려고 밤낮으로 발에 물집 잡히게 뛰어다니며 일군 사업이 아니라고 쏘아붙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동서가 비위가 상했는지 한마디 하더라고요. 자기도 제 도움 같은 건 원하지 않는다면서 대신 자기가 애를 낳으면 그 애가 커서 저를 들여다보기나 할지는 모르겠다나요. 어이가 없어서 시조카한테 도움 안 받아도 된다고 그렇게 궁색하게는 안 산다고 받아쳤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계속해서 자식이 어쩌고 하면서 저를 빈정대기 바쁘대요. 정말이지 얼마나 불쾌하던지 더는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인내심의 한계가 끊어지는 기분이었거든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제 가방을 챙겼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가면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나가는 거니 제가 금방 후회하게 생겼대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단 심정으로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선 어머님더러 앞으로도 예뻐 죽겠는 둘째 며느리만 옆에 딱 끼고 사시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제가 그래도 남편이 불임인 걸 떠나서 저도 저대로 손주 하나 못 안겨드리는 게 죄송해서 다른 부분으로 좋은 며느리가 되어드리려고 여러 가지로 참고 어머님 비위 맞추며 살았는데 이제 그러고 싶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아주 가관이라시면서 그러면 못하러 당신 아들과 사냐입니다. 잘난 니 혼자 살지 그러냐고요. 예전에는 이혼이라면 그래도 겁도 나고 그랬는데 그땐 뭐 그런 생각도 안 들대요. 그래서 맞는 말씀이라고 정말이지 이참에 이혼해야겠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더러 당신도 당신 어머니가 하는 소리 잘 들었냐고 이대로 헤어지자고 악다구니를 썼지요. 그러자 남편이 이혼은 무슨 이혼이냐며 저를 잡더군요. 그리고는 어머님더러 왜 괜한 소리를 하냐면서 저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나마 시댁이고 시동생이고 이만큼 해놓고 사는 게 다 제 덕인데 그건 다 잊은 거냐면서 자기 가슴을 내리치더라니까요.
사실 남편이 시댁에 매달 100만 원씩 보내주고 있었는데 남편 월급은 뻔하잖아요. 그래서 생활비 대부분을 제가 내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도 남편 자존심 상하고 그럴까봐 돈 가지고 생색낸 적은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 나름대로 저한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긴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을 이후로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도 시동생도 그리고 잘난 동서도 안 보고 지내고 있어요.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은 들려왔지만 10,000원 한 장 안 보냈습니다. 원래는 사이만 괜찮았으면 유모차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건 제가 다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엄마 아빠라는 사람들한테 정내미가 떨어져서인지 애도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돈도 일절 쓰기 싫으네요. 저는 이제 숙이고 들어갈 이유도 없고 시댁에 아쉬운 것도 일절 없으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 된 30대 여성입니다.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계산법 때문에 복장이 터질 것 같아서 하소연하러 왔습니다. 욕심이 사나워도 정도가 있지. 게다가 남편까지 어머님 편을 들고 나서니 제가 버텨낼 재간이 없네요. 지금은 한심해서 쳐다보기도 싫은 남편이지만 이런 남편과도 뜨거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는데 저는 당시 제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었고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이었어요.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제가 원해서 한 소개팅은 아니었네요. 사업상 알게 된 지인이었는데 남편은 지인의 친척이었고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소개팅 자리를 마다할 수가 없었지요. 솔직히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선 인맥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은 술자리 한번 나간다 생각하고 나갔달까요. 하지만 그렇게 만난 남편과는 대화도 잘 통하고 취미생활도 비슷해서 이야기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하는 사업과 남편이 담당하는 업무 분야가 비슷하다 보니 고충이랄까 공감되는 일도 많았고요. 이후로 남편이 몇 번이고 애프터 신청을 해왔고 그렇게 저희는 사귀는 사이가 되었어요. 사귄 지 4년차쯤 되던 해에 남편이 먼저 프로포즈도 해왔지요. 저도 여자니까 프로포즈를 받았을 땐 당연히 기뻤습니다. 어느덧 나이도 30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으니 조급한 시기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서로 주머니 사정을 오픈했더니 시쳇말로 남편이 개털이더라고요. 솔직히 이건 좀 비하기 심하고 아무튼 저에 비하면 가진 게 너무 없었어요. 회사 생활을 8년이나 한 남자가 그것도 대기업을 다녔으면서 모아둔 돈이라곤 고작 6천만 원이 전부였거든요. 당시 남편 실수령이 한 달에 500 정도였으니 제가 왜 실망했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6천이 절대로 적은 돈은 아니지만 사귀는 내내 경제 개념이 없다는 느낌은 없었는데 어쩌다 그렇게 된 건지 이해가 안 되대요. 그래서 남편에게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돈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것밖에 못 모았느냐고요. 그러자 남편이 말하기를 요 몇 년 시부모님 사정이 좋지 않았답니다. 아버님은 대기업을 다니시다 사업을 하시겠다며 하루아침에 가족들과 상의도 없이 회사를 관두고 나오셨대요. 그리고 퇴직금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그게 요식업일 줄은 아무도 몰랐답니다. 문제는 저희 아버님이 평생 남이 해주는 음식을 드시기나 해보셨지 당신 손으로 라면 하나 끓여본 적 없으신 분이라는 거지요. 그러니 자연히 그 사업이라는 식당 일은 어머님 몫이 되었는데 저희 어머님은 며느리로서 이렇게 표현하기 꽤나 조심스럽습니다만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놀기 좋아하시고 천성이 부지런한 분은 못 되세요. 게다가 그동안 전업주부로 아버님이 가져다주는 월급으로 생활하시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장사를 하라며 아버님이 앞치마를 던져주고 정작 아버님은 골프다 뭐다 놀러다니기 바쁘셨다네요. 그러니 어머님 기분이 좋을 리 있었겠어요? 하다못해 아버님같이 식당에 나와 계시기라도 했다면 달랐겠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어머님도 식당 일을 등한시하기 시작하셨고 그러니 이른바 오픈빨로 생겼던 몇몇 손님들도 다 떨어져 나가더랍니다. 그렇게 시쳇말로 식당 말아먹는데 딱 2년 걸리더래요.
게다가 뒤늦게 아버님이 어떻게 수습이라도 해보시려고 손을 대시면서 일은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는데 그 이유가 살던 집을 담보로 대출받고 카드론 받고 제3금융권에까지 손을 대신 거지요. 남편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뭐 달리 손 쓸 방법이 없었다네요. 그래서 가게를 정리하고 이후로 시부모님은 살던 집도 파시고 지금의 집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두 분 다 크게 충격을 받으셔서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는 몇 년 동안 남편이 금전적으로 도움을 많이 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는 이런 속사정을 털어놓으면서 지금은 아버님도 정신 차리시고 인근 주차장에서 관리 일을 하고 계시고 어머님도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며 저더러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없겠냐고 묻더군요. 그런 남편의 얼굴에다 대고 제가 뭐라고 타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패도 할 수 있는 거고 가족이니 도울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 친정부모님도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사업이라는 게 절대로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거든요. 물론 저희 친정부모님은 처음 시작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지 않으신 날이 없다고 믿습니다. 아무튼 그때는 남편도 많이 사랑하고 있었고 그래서 남편의 사정이 딱하다 생각했지 파혼 쪽으로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도 파혼을 하기엔 여러 가지로 솔직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일단은 33이라는 제 나이에 이 남자랑 헤어져서 또 누구를 만나나 걱정도 되고 겁도 났거든요. 그리고 제 하루가 사업 때문에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누구와 결혼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말하는 내조 잘하는 현모양처는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조는커녕 제가 외조를 받아야 할 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는 데이트 약속보다는 늘 사업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남편과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놓고도 몇 번이나 바람을 맞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남편은 제 탓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열심히 사는 저를 기특하다 추켜 세워주대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라면 사업도 가정도 잘 꾸려나갈 수 있을 거란 확신을 갖게 되었지요. 몇몇 친구들은 제가 아까운 결혼이라며 혀를 차기도 했지만 인생의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억 플러스 알파 그리고 남편이 6천 그렇게 들여서 결혼했어요. 남편이 혼술합시고 자기가 타던 차를 가져오긴 했지만 저 역시 제 차가 따로 있었으니 그건 말 하나만 하고요. 사는 곳은 제가 고집을 부려 지금의 아파트를 매매했네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평소처럼 출근했던 남편이 점심시간이 좀 지나서 집에 왔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왔냐 하니까 넥타이를 풀어헤치며 씩씩거리더니 방금 회사 때려쳤답니다. 그리고는 주절주절 설명을 하는데 저도 너무 황당했던지라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네요. 뭐라더라. 자기가 속해 있던 부서가 개편이 되면서 자기가 이상한 부서로 발령이 났다나요. 그래서 홧김에 때려쳤다는데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맞벌이 중이라고 해도 저는 남편이 저희 가정의 기둥이자 가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랑 상의 한마디 없이 자기 기분이 안 좋다고 하루아침에 회사를 때려쳤다는 게요.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었나 싶어서 실망스럽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 속마음을 읽기라도 한 건지 남편이 하는 말이 자기가 경력도 있고 그래서 이직은 식은 죽 먹기랍니다. 그러면서 한 2주 정도 쉬고 바로 다시 새로운 직장 알아봐서 출근할 거니 걱정하지 말라대요. 그리고 그토록 자신만만해하는 남편에게 제가 뭐라고 하기도 그래서 일단은 지켜보겠다고 알겠다 했지요. 하지만 인생이 자기 마음먹은 대로 되는 법이 있던가요? 2주가 아니라 2달이 지나가도록 남편은 새로운 직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기 딴에는 여기저기 이력서도 내고 하는 것 같던데 좋은 소식 한 번을 듣기가 힘들더라고요. 제일 괴로운 사람은 남편이었겠지만 저도 점점 지켜보고만 있기가 괴롭더군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어머님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남편이 보내주던 용돈이 끊어진 지 오래라면서 언제 보내줄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양가에 용돈을 드린다거나 그런 부분도 각자 하기로 했던지라 저로서는 그런 어머님의 불평과 요구가 부담스러웠어요. 게다가 어머님 또한 남편이 직장을 관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좀 어이가 없기도 했네요.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솔직히 시부모님, 저희 부부 결혼할 때 정말 1원 한 푼 안 도와주셨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축의금까지 싹 다 가져가셔가지고
식대도 저희 친정부모님이 대신 내주셨고요. 그런데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집안 재정을 책임지게 된 며느리한테 용돈을 운운하신다는 게 저로서는 솔직히 이해하기가 힘들었지요. 제가 남편이 다시 직장을 구하는 대로 용돈을 드리던지 하지 않겠냐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라 했습니다. 제가 대신 드리겠다 그런 이야기를 기대하신 눈치셨지만 모른 채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노발대발 난리를 치시대요. 지금 당신 아들 백수라고 시부모도 무시하는 거냐면서 며느리도 자식이라던데 너는 예단도 하나 안 해오더니 이대로 시부모가 거리로 나앉았으면 좋겠냐 굶어 죽었으면 좋겠냐 하는 말도 안 되는 생떼를 쓰시기도 하셨지요. 하지만 저는 그런 어머님의 협박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어머님이 신우에게는 어떻게 해주고 계신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남편에게는 아래로 7살이나 어린 여동생 그러니까 신우가 하나 있어요. 얼굴도 제법 예쁘장하니 더 어렸을 때는 인기도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신우는 걸핏하면 자기 입으로 자기는 얼굴로 먹고 살 거란 소리를 해댔습니다. 잘난 남자 하나 물어서 팔자를 고칠 거라는 남사스러운 소리도 곧잘 해댔고요. 그리고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예쁘다고 한다더니 저희 어머님이 딱 그러신 분이셨지요. 어머님 눈에야 어머님이 배 아파 낳은 딸이니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웠겠어요. 그래서인지 신우의 외모 관리에 들어가는 돈이라면 정말 머리카락을 팔아서라도 대주실 판이었습니다. 남편이야 자기 어머니고 자기 여동생이니 별 생각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제3자인 제가 보기엔 솔직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지요. 특히나 아들한테 용돈을 받아서는 그걸로 딸 뒷바라지를 한다는 게 제가 며느리라서 그런 건지 탐탁치 않대요. 아무튼 어머님은 계속해서 집요하게 저에게 용돈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없다고 못 드린다고 딱 버티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신경전이 이어지던 와중에 남편이 저더러 자기도 제 사업에 껴주면 안 되냐고 묻더라고요. 이직을 하려고 해도 전에 다니던 직장보다 조건도 안 좋고 자존심이 상한다면서 그러면서 저더러 자기 예전 직장 조건에 맞춰서 자기를 뽑아달라는데 황당하기 짝이 없었지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한다고 조건이 기대만큼 안 되더라도 어쩌겠냐고 다른 직장으로 가라 했습니다. 나는 남편을 내 직원으로 둘 생각이 없다고요. 그리고 남편이 자기가 저한테 실망을 했던 게 이때부터였답니다. 어머님 아버님한테 자기 대신 용돈을 안 드렸을 때도 서운하기는 했지만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나요. 자기가 원하게 해온 게 없으니까 제가 서운해서 그랬을 거라고요. 하지만 직장 문제만큼은 저 때문에 결국 자기가 전에 다니던 회사보다 못한 곳에 가게 되었다면서 전부 다 저 때문이라고 제 탓을 하더군요. 게다가 자기가 저였으면 남편 기라도 살려줄 셈으로 대표 자리도 턱하니 내줬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니까요. 그런 남편이 얼마나 한심하던지 뭐라고 반박도 하기 귀찮을 지경이었어요. 그래도 어찌저찌 결혼 생활은 이어졌습니다. 예전같이 즐겁고 행복한 부부가 아닌 그냥 같이 사는 뜨뜻미지근한 사이가 된 거지요. 그래도 다른 부부들도 몇 년 살면 다 저희처럼 사는 거라 생각하고 서운한 마음은 한 곳에 묻어두고 그렇게 지냈네요. 사업만으로도 충분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하고 괜히 부딪혀서 신경 쓸 일을 만들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올해 초 아주 어이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3억 중반대에 들어왔던 저희 아파트는 급등과 급락을 거듭하며 그래도 안정적으로 8억대에 안착을 했어요. 하지만 집값에 크게 연연하지 않았던 이유가 저희는 어차피 이 집 한 채뿐이고 당장 어디로 이사를 갈 계획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과 남편은 저와는 생각이 많이 달랐더라고요. 발단은 신우가 결혼할 사람이라며 남자를 데려오면서부터였습니다. 그렇게 잘난 남자 타령을 하더니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신우가 어디서 치과 의사를 잡아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우가 어지간히 잘 사는 집딸 행세를 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몰랐는데 요새는 어디 회사에 등록해서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내면 명품 가방뿐만 아니라 옷하고 신발도 빌려주고 그런다대요. 그리고 저희 신우가 떡하니 그런 회사에 등록을 해놓고서는 한마디로 매일같이 남의 것을 빌려다가 명품녀 행세를 하고 다녔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신우가 그러고 다녔든 말았든 그건 뭐 제 알바는 아니지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러고 사는 것도 제주 좋다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신우가 저희 친정부모님 사업을 마치 시부모님이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것과 제가 힘들게 일군 제 사업을 마치 자기 오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한 것처럼 결혼할 남자 집안에 말했다고 했을 땐 어처구니가 없고 화도 나대요. 제가 동조한 것도 아닌데 신우의 거짓말에 공범이 된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후 떡하니 상견례 날짜까지 잡아온 신우가 저한테 거의 싹싹 빌다시치 하면서 한 번만 그냥 넘어가 달라고 그러대요. 그리고 저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가족이란 이유로 알겠다 했고요. 그런데 상견례 당일 남자 쪽에서 먼저 얼마를 해올 수 있는지 저희 어머님한테 대놓고 묻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저를 쓱 보시더니 한 2억은 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속사정을 뻔히 아는 저로서는 어머님이 말씀하신 숫자가 허무맹랑하게 들릴 뿐이었지요. 그러자 남자 쪽에서는 그럼 2억으로 알고 있겠다며 예단 목록은 신우를 통해서 따로 보내겠다고 하대요. 저와 남편이 결혼할 때랑은 판이하게 다른 상황에 전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가 끝나고 시부모님과 신우 그리고 저희 부부까지 근처 카페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이 먼저 말문을 여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가관이었어요. 어머님이 저더러 빠른 시일 내에 이사갈 준비를 하라고 하셨거든요. 생각지도 못한 어머님의 말씀에 제가 이사를 왜 가냐고 물었더니 아파트가 모른 거 거기서 신우 시집갈 돈을 줘야 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는 소리가 남편이 결혼할 때 들고 온 6천, 그거 사실 어머님 돈이랍니다. 어머님이 남편한테 빌려주신 거라며 이참에 집 팔아서 2억으로 갚으래요. 아파트 값이 2배 넘게 올랐으니 2억 정도는 당신 몫이나 다름없다나요? 남편이 어머님께 돈을 빌려서 저에게 장가를 왔다는 말도 금시초문이었지만 설령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남의 아파트를 팔아라 마라 돈을 내놔라 마라 하지 싶어서 말문이 다 막히대요. 하지만 혼자서 시댁 식구 전부를 상대하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 싶어서 깊은 숨 한 번 내쉬고 그렇게는 못한다 했습니다. 이사를 갈 생각도 없고 집을 팔 생각은 더욱이 없고 무엇보다 어머님께 제가 2억을 드려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그리고는 설령 어머님이 남편에게 6천을 빌려주신 게 사실이라고 하면 두 사람 간의 채무관계이니 두 사람이 알아서 해결하라 했어요. 아파트는 오롯이 제 명이고 아파트값 3억 6천 중 6천 정도만 남편이 부담, 나머지는 전부 제 돈이었으니까요. 제가 정말이지 어머님이 한마디 받아칠 틈도 들이지 않고 따다다다 쏘아대듯 말을 이어갔네요. 그러자 어머님은 물론이고 아버님과 남편, 신우까지 어이가 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러든지 말든지 할 말만 마치고 제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신없이 카페를 빠져나와 막 신호등을 건너려는데 따라 나온 남편이 제 손목을 잡아채더니 당장 들어가서 어머님께 죄송하다 하랍니다. 어머님 말씀이 틀린 거 하나 없다면서 자기 몫에 6천이 없었으면 돈이 부족했으니 지금의 아파트를 사지 못했을 거 아니냐대요. 그러니 2억 정도는 자기 몫이 맞다면서 말도 안 되는 그의 계산법에 저러니 이직을 못했지 싶어서 혀를 다 차게 되더라니까요. 제가 그렇게는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러면 지금 당장 자기 6천 돌려주고 이참에 갈라서자대요. 전 처음에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무리 남편이 한심하고 미운 순간들이 있었어도 이혼하자 소리는 입에 담아본 적이 없었는데 남편은 이혼을 무슨 무기처럼 남발을 해댔거든요. 저는 그대로 카페에 되돌아가 어머님께 6천이고 뭐고 그건 못 드리니 대신 남편이나 데려가시라 했습니다. 어머님 아들이 먼저 이혼 이야기를 입에 올렸으니 저도 이대로 참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요. 그리고 말해 뭐 하겠어요. 어머님이 저더러 싸가지도 없는 게 시애미한테 와서 이혼을 한 해 어쩌네 그런다며 욕을 해대시대요. 뭐라더라. 저더러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X, 도둑 X라나요. 결국 남편과 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듯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말들을 토해냈어요. 그렇게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위자료로 2억도 아니고 3억을 요구했는데 저 솔직히 말해서 그냥 남편 돈 토해주고 이혼할까? 아니면 신호혼수 내가 해주고 상황수습 해버릴까? 나름대로 별 생각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3억 소리 딱 듣고선 1원 한 푼도 안 준다 아니 못 준다로 마음을 고쳐먹었네요. 그리고 신우는 결국 파혼했어요. 신우가 해온다는 돈도 안 해오지. 예단도 뭐 진 척이 없지. 그러니까 남자 쪽에서 신우 뒷조사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는 결국
신우의 거짓말이 어느 정도 뽀록이 난 거지요. 남자 쪽에서 벌써부터 거짓말 치는 싹수노란 여자를 어떻게 며느리로 들이냐며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대요. 제가 들은 건 거기까지입니다. 어머님은 이걸로 저한테 민사를 건다고 하대요.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면서 위자료를 받겠다나요. 저야 뭐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보시라 했지요. 에휴, 그래서 지금 변호사와 함께 남편을 상대로 치열하게 싸우는 중입니다. 정말이지 사랑이고 뭐고 돈 앞에는 장사 없다더니 그게 제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는데 씁쓸할 뿐이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엄마가 된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건 바로 저희 시어머니 때문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는데 저희 어머님은 어디 조선시대에서 살다 오신 분인 건지 정말 답답하네요.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편은 재밌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진중하고 무던한 성격으로 같이 있으면 왜인지 편안하더라고요. 게다가 사람이 예민하지가 않아서 웬만한 건 상대에게 다 맞춰주는 편이었달까요? 지금이야 같이 살아보니 그 성격이 무조건 좋은 것만도 아니라는 걸 알지만 아무튼 그때는 이런 남자라면 평생을 믿고 같이 가정을 꾸리며 살아도 되겠다 싶대요. 그래서 남편이 결혼하자며 프로포즈를 해왔을 때 크게 고민하지 않고 오케이 했지요. 그런데 연애할 때와 달리 결혼 준비를 시작하니까 여러 가지로 신경 쓸 일도 많고 생각지 못한 곳에서 부딪히는 일까지 생기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 두 사람의 기분만이 아니라 양가 부모님들의 기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신경 쓸 일이 많았거든요. 특히나 결혼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양가 어머님들의 의견이 크게 갈렸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가장 위태위태했던 순간이기도 했어요. 일단 저희 친정부모님의 경우 지난 30년 동안 사업체를 운영해 오셨거든요. 그렇다 보니 초대할 하객도 많았고 그 하객들에게 보여지는 모습도 무시할 수가 없었지요. 게다가 자식은 저 하나뿐이었으니 결혼식에 대한 당신들 나름의 기준도 있었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여자로서 결혼식에 대한 로망도 있던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어머님께선 영 내켜하지 않는 눈치셨어요. 사실 당시 저랑 남편은 결혼 비용을 전부 다 반반 부담하기로 이야기가 된 상황이었거든요. 당연히 양가 부모님도 잘 알고 계신 바였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제가 살면서 곁에서 지켜보니 엄청난 짠순이세요. 돈뿐만이 아니라 마음 씀씀이도 솔직히 얼마나 야박한지 주변의 사람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요. 그렇다 보니 다른 사람의 경조사에 갈 일도 간 적도 거의 없으셔서 초대할 만한 하객이라고 해봤자 친인척분들 20-30명이 전부였네요. 어머님은 그런 시댁의 상황이 저희 친정과 비교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한편으론 괜히 당신 돈 들여서 저희 집 좋은 일 시키는 기분이라셨습니다. 물론 제 면전에다 대놓고 하신 말씀은 아니고 남편을 통해서 전해 들었지만요. 솔직히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했을 땐 어머님의 생각도 어이가 없었지만 그게 뭐 얼마나 좋은 이야기라고 시시콜콜 나에게 전하는 건지 싶어서 남편이 한심하기까지 하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아예 몰랐다면 모를까 남편 덕분에 어머님의 속내를 뻔히 알게 되었으니 일부러 모른 채 하며 저나 친정의 입장만 내세우기도 상당히 곤란해졌지요. 그래도 다행히 친정 부모님께 이런 사정을 전하니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 그런 것 아니겠냐며 친정 부모님이 결혼식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 주시겠다 하시대요.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어머님과는 직접적으로 부딪힐 일 없이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솔직히 저는 제 결혼 생활 자체에 대해서는 고민이나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착실하게 직장 생활을 이어나갔고 저 또한 제 일을 즐기고 있었으니 조만간 아이도 갖고 그러면 완벽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인생은 계획대로 되는 법이 없다더니 이게 웬걸요? 결혼한 지 3달 만에 남편이 직장을 잃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남편은 당시 직원 수 10명 남짓의 작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대표랑 이사가 절친한 사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회사 분위기도 좋고
일도 할만하고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든다고 했었지요. 그런데 그런 직장이 알고 보니 두 인간이 짜고선 탈세와 범법행위를 저지르던 곳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남편이 말하길 자기도 그저 말단 직원 중 한 명이었기에 아무것도 몰랐답니다. 솔직히 그 말의 진위를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남편을 믿어줘야지. 아니면 누가 남편을 믿어주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남편 회사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더라니까요. 비록 제가 맞벌이를 하고 있기는 했지만 갑자기 외벌이가 되고 졸지에 원치 않던 가장의 무게까지 얹혀지니 하루하루가 힘들어지대요. 까놓고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매일 아침 풀죽은 남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안쓰럽기도 하고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게다가 저희는 원래 신혼은 반년 정도만 즐기고 바로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이 많았고 결혼 당시 이미 30대 후반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태어날 아기에 대한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솔직히 아이를 갖는 건 저희에게 사치라고 느껴지대요. 그래서 임신과 출산이라는 문제도 당분간 뒤로 미루게 된 거고요. 그런데 이런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어머님께서는 저희만 봤다 하면 아이는 언제 낳을 거냐며 스트레스를 주셨습니다. 당신 주변 분들은 다 손자 손녀 재롱 보고 사는 재미로 산다면서요. 그리고 그런 철없는 어머님의 불평불만을 듣다 못한 제가 결국 한 번은 어머님 떨어 애는 낳아놓기만 하면 알아서 크는 거냐고 따졌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먹을 수저는 입에 물고 태어난다는 소리도 못 들어봤냐는데 어이가 없었지요. 무슨 화분에 꽃 키우는 것도 아니고 애를 낳아서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어머님하고 제가 말싸움을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사정이 나아지면 나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로 2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그 사이에 남편도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저는 친정아버지 밑에서 일을 시작했지요. 다른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면에서 상황이 나아지다 보니 슬슬 아이를 가져볼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남편도 적은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늦은 건 아닐지 어디 가서 말은 못했지만 걱정이 크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두 사람 말 그대로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기에 맞춰서 병원도 찾고 운동도 하고 그랬더니 그토록 원하던 아기 천사가 저희를 찾아와 주대요. 그런데 예정일을 3주나 앞두고 예기치 못한 진통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출산 예정일 2달 전부터 친정아버지의 배려로 직장을 나가지 않고 집에서 컴퓨터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통이 찾아왔을 때도 혼자 집에 있었던 거예요. 처음엔 바보 같게도 금방 가라앉겠지 생각하고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어요. 내가 뭘 잘못 먹었나 그런 한심한 생각을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식은땀이 나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는 바로 119에 전화를 걸었고 그렇게 구급차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구급차에 타서 출산을 하기까지 솔직히 아무런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해도 거짓이 아닐 만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게다가 진통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가는데 아이는 나올 기미가 없으니 미치겠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러다 죽을지도 모르겠다 싶었다니까요. 결국 유도분만까지 실패하면서 제왕절개로 지금의 아들을 낳게 되었네요. 자연분만이면 어떻고 제왕절개면 어떤가. 아이도 건강하고 저도 무사하니 다행이라며 남편이 무척 좋아했어요. 그리고는 어머님께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렸으면 하대요. 기쁜 소식이니 주인공이 직접 전하는 게 뜻깊을 것 같다고요. 그런데 전 솔직히 어머님과 말 한마디 나눌 기력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아기로 그런 제안을 한 것이 아니니 싫다고 하기도 좀 그렇대요. 그래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란 생각으로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전화상으로 듣게 된 어머님의 말씀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어요. 어머님은 제가 아들을 그러니까 어머님의 친손주를 제왕절개로 낳았다는 사실에 무척 분개하셨거든요.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으면 애가 멍청하니 약해 빠졌느니 그 말들이 사실이라고 생각지도 않고 사실도 아니지만 그래도 할머니란 분이 이미 태어난 애와 고생한 며느리를 앞에 두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신다는 게 참으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듣다 못한 제가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돌렸어요.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실실 웃으며 좋다고 저를 쳐다보는 남편도 어머님이 며느리한테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지 들어보란 심정이었지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모르시는 어머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폭언을 쏟아내셨습니다. 나이도 많으면서 애까지 제왕절개로 낳았으니 이제 애는 똑똑하기는 글렀다는 둥. 온갖 병을 달고 살면 전부 다 엄마인 제 탓이라는 둥. 그러자 남편이 놀랐는지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제 핸드폰을 낚아채듯 가져가선 병실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밖으로 나간 사이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왕절개고 뭐고 간에 어머님 손자를 낳느라 고생한 며느리한테 어쩜 말 한마디 따뜻하게 안 해주시나 싶어서 야속하기 그지없었으니까요. 평소엔 눈치 없는 남편도 그날은 제 마음을 알아챈 건지 병실로 돌아와서는 미안하다 하대요. 신경 쓸 거 없다고 자기 어머니가 옛날 분이라 잘 모르면서 아무 말이나 하시는 거라면서요. 하지만 그런 남편의 말에도 제 마음이 달래지지 않았던 건 5박 6일에 입원 후 퇴원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계획대로 예약해둔 산후조리원으로 이동을 하려는데 어머님이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화가 나셔도 단단히 나 계셨습니다. 저로서는 영문을 알 수가 없었지요. 당신 손자 낳은 며느리가 입원해 있는 동안 얼굴도 한 번 안 비추시고 괜찮냐 소리 한마디 없으시던 양반이셨으니까요. 오히려 서운해도 제가 서운하고 마음이 상해도 제가 상해야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런 어머님을 보곤 남편도 꽤나 화가 난 눈치였어요. 못하러 오신 거냐며 싫은 소리를 내뱉더라고요.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당신 연락을 무시했다며 남편에게 화를 내셨고, 잘 들어보니까 어머님이 남편에게 무슨 일로 연락을 계속하셨는데 남편이 어머님 연락을 피했던 모양이에요. 그러자 어머님이 서울, 제가 입원해 있던 병원으로 쫓아오신 거고요. 어머님께선 저더러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겠다며 당신은 제가 산후조리원에 가는 거 반대랍니다. 하시는 말씀이 애를 낳은 것도 아니고 배 가르고 꺼낸 건데 뭘 조리를 하느냐면서 거기 가는 거 저더러 창피하지도 않냐는 거예요. 저는 어머님의 험악한 말들에 기가 다 막히더라고요. 제가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배를 가르고 꺼냈다니 어떻게 표현을 해도 그렇게 하시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선 당신이 없는 소리를 한 것도 아니지 않냐며 더 크게 화를 내셨지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돈 아깝게 산후조리원이니 뭐니 다른 여자들 흉내낼 생각은 하지 말랍니다. 그런 곳은 정상적으로 애 낳은 사람들이나 가서 쉬는 거고, 저는 그런데 갈 자격이 없다면서 양심이 있으면 그냥 집으로 가던지 아니면 친정으로 가라나요. 정말이지 어머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만 같았네요. 분해서 화도 나고 눈물도 나고.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 몇몇이 상황을 보더니 병실에 와서는 저를 다독여주면서 어머님께는 그런 말씀은 하시는 게 아니라고 한마디 하대요. 제왕절개를 안 했으면 여기 산모분이 어떻게 됐을지도 모른다면서 시어머니가 돼서는 며느리 잘못되길 바라신 건 아니지 않냐고 덧붙이면서요. 그러자 어머님이 못마땅한 표정을 짓더니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 주제에 별참견을 다한다는 식으로 막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나 남편은 정말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에 간호사들한테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한편 그때 간호사들 가운데서도 제일 경력이라던가 오래되어 보이는 간호사가 잔뜩 얼굴을 찌푸리더니 잠시만 기다리란 말을 남기곤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리곤 이내 제 수술을 집도해 주셨던 의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 의사도 이미 전후 사정을 들었는지 얼굴이 한껏 굳어서는 어머님더러 그런 식으로 산모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건 옳지 않다로 시작하여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저를 대신하여 어머님께 화를 내주더라고요. 그렇게 간호사 의사가 드나들며 어머님께 한마디씩 하니 어머님도 민망했는지 얼굴이 벌개져서는 더는 아무 말도 못하고 꿀먹은 사람 마냥 가만히 계시더군요. 하지만 눈빛으론 말 그대로 절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노려보고 계셨어요. 물론 남편이 곧 그 모습을 발견하곤 정말 지겹다며 어머님더러 이럴 거면 연락하지 마시라고 쏘아붙였지만요. 그리곤 덧붙이기를 어떤 식으로 건간에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자기 아이를 낳아준 소중한 여자라며 어머님이 그렇게 대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화를 내고는 어머님을 거의 쫓아내듯 병실 밖으로 밀어냈고요. 그렇게 저는 예정대로 산후조리원에서 2주간 머물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제가 없는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어머님이 당장에 달라지진 않으실 것 같다면서 제가 원하지 않으면 당분간은 안 보고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대요. 그런 남편에게 전 일단은 몇 번 더 어머님과 만나보고 정하겠다 했어요. 솔직히 저는 제 아들이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양가 부모님을 비롯한 친인척들에게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또 다시 제왕절개가 어쩌고 소리만 안 하시면 아예 발길을 끊고 살고 그러진 않을 생각이에요. 하지만 저희 어머님이 달라지실진 잘 모르겠네요. 옛말에 재벌은 개주냐는 소리도 있잖아요. 어머님이 산후조리원에 못 가게 하신 게 단지 제왕절개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돈이 아까운데 어떻게 말릴 방법은 없고 그러다 이참에 건수 잡았다 싶으셨던 건가 싶기도 하고. 하지만 참 이상하죠. 제가 어머님께 산후조리 비용을 대달라고 했던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솔직히 어머님 속을 누가 알겠어요? 당신 아들 돈이라 생각하니 아까우셨던 걸까요? 정말이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래도 병원에서 주변 사람들 도움도 받았고 남편도 어쨌든 제 편이니 더는 고민하지 않으려고요. 당분간은 육아에 전념하며 제 가정을 돌보는데 힘쓸 생각입니다. 살다 보면 뭐 또 어떻게든 흘러가지겠지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